네, 환영합니다. 자, 시즌2 성장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간, 6월 달부터 11월까지 총 6회 동안 이제, 지난 치유 여정을, 다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성장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성장 여정에서 6개월 동안 하는데, 치유 여정에서는, 제가 책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와서 다시 또, 책을 또 같이 소개하고, 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권의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음 책을 또 일부 소개하기도 했어요. 두 시간 안에. 근데 이번 성장 여정에서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책을 다 읽고 와서, 저도 미니 특강을 읽고 온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또, 나눔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책을, 어, 제가 준비를 해갖고 오긴 했는데, 음, 다 읽고 나서 하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의견을 좀 묻고 나서 그렇게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네. 아직 책 안 읽으셨죠? 읽으셨어요? 책은 준비하셨어요? 아, 책은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모두 다 그런가요? 네, 이 책은 읽기가 쉬운 책이어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다 치열하게 산 어떤 지점이 있는 분들은 다 내 얘기 같고, 어,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또 이 문장들을 통해서 좀 해결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책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번 여정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지금 정혜원 코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두 다 치유 여정에 참여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은 지난 여정에서도 영상으로만 받아서 보고 영상으로만 참여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 여정에 또 참여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영상으로만 또 참여를 하신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정에는 7시에 일어나서 한 달에 한 번 모두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음, 준비한 거를 앞에 조금만 얘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좀 우리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시즌2 성장 여정의 첫 번째 책을 니체의 말로 골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코치님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있다가 제가 이 책을 못 찾아가지고 지난주에 어디다 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집을 막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연구실도 막 찾아다니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무려 이 책이 저한테 한 두 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하드보드 페이지와 하나는 얇은 거. 근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한테 그 책이 있는데, 이러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읽었노라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또 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졸업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인문학 시간에 이 책을 읽었대요. 이 니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니체를 왜 읽냐 이러더라고요. 왜 사람들과 왜 니체를 읽냐 이러더라고요. 니체를 왜 읽을까요? 제가 왜 성장의 여정의 첫 번째 책으로 니체를 가지고 왔을까요?
치유 여정에서 일반적인 치유보다 더 깊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를 모두 통합해서 이제 정말 자기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가 드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치유의 여정에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좀 버거웠을 수도 있고, 마음성장학교에서 치유 여정을 했던 분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자신의 몸을 살피고 의식을 살피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그런 도구로 그 책들을 또 활용해도 좋은 그런 책들만 소개를 드렸어요. 이번 성장 여정은 아마 책이 발표되고 나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들이 일반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문학책들을 좀 더 넣었거든요. 뒤에 부분에는 문학책을 넣었고 우리가 치유 여정에서도 마지막 여정에는 제가 시집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치유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치유는 시나 소설 이걸로밖에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유와 비유 또는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아직 말로, 자기의 언어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상처다, 이것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말로, 이렇게 저처럼 얘기가 되지 못하는 것들, 말 이전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시 또는 문학, 이런 것들로밖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은 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장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까,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에 머물렀고요. 여러분에게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라기보다는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 기본 전제, 그걸 제가 드릴 거고요. 그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번 여정에 책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음악 김은미처럼 작가, 강사, 코치, 또, 자유로운 삶, 또 여유로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분들, 그런 분들이 저는 마음성장학교 오시고 또 이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는 이미 그런 삶을 시작하신 분들, 살아가고 있는 리더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딱 그 치유 성장 성공 선한 영향력까지 딱 그 네 번의 시즌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성장 여정을 보니까 치유 여정을 참여했던 분들이 치유 여정을 보니까 책을 정해주고 책을 읽는 거네. 그럼 혼자 읽어도 되겠네. 어차피 책이 다 오픈되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백날 혼자 읽어도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너머로 넘어가지 못해요. 책은 늘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걸요. 도서관에 보면 참 무너져 내려서 내가 깔려 죽을 만큼의 그 이상의 책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책의 세계를 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인식의 차이거든요. 자기 인식의 차이에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그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주변에 있어도 발견하지를 못해요.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장의 여정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코치님들께 되게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로 되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암묵지, 글과 말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고 선택해 주셔서 제가 또 이번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안 한다 그러고 돈을 다 돌려줘야지. 이 고민을, 지난주까지도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 여정을 치유 성장 성공을 책으로 풀어내는 여정을 이제 한번 하는 거.
그거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하실 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많이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도 니체가 매우 특별한 그런 작가인데, 철학자죠. 그런데 이번 제 삶의 여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 2026년 6월에 니체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도 생겨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어요. 한 달에 한 권을 읽지만 그 한 권 안에는 치유, 성장, 또 성공, 선한 영향력이 모두 들어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도 우리 코치님들이 우리는 성장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또 치유도 경험하시고 또 이것을 나의 성공과 어떻게 연결지을까 또 이것이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전달될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 내리는 치유는 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지난 여정에서 치유 여정을 경험하셨으니, 계속해서 나의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나로 살아갈까를 연습하는 그런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은 이 치유와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치유의 여정, 그리고 자기가 자기로 살아낸 시간, 이것들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성공인데, 어, 이 성공이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 되려면 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 백 사람, 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아이디어 또는 지혜, 또 그런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좋아, 라고 사용되면 그게 이제 성공이죠. 예를 들어 제가 뭘 만들어냈어요. 이 선풍기 하나 샀거든요, 어젯밤에. 이 선풍기가 새벽 배송으로 왔어요. 들고 다니는 선풍기 하나 샀는데, 이게, 이거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이 안에는, 이 선풍기 안에는 그냥 선풍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나의 어떤 시간들이, 내 인생의 어떤 고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선풍기에는. 그러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 성공이에요. 그러니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빛나는 어떤 것들, 이 모든 걸 가지고 자기로 살아낸 시간, 이것이 있어야 결국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 성장의 시간은. 그래서 이번 여정에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을 화두로 잡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2026년 그 하반기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성장, 성공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존재의 빛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침묵 가운데서도 흘러나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밝게 밝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치유, 성장, 성공은 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여정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통합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좀 일그러져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과하게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통합이 되어 있을 때 편안하고 또 안전한 그런 사람, 어른, 좋은 어른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여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니 특강을 시작할 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서로의
책을 읽고 자신의 그 마음이 머문 부분들 또 특별히 삶에 적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참여자들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코칭을 하고 성찰 또 실행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마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도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그 책 소개 정도 다음 달 책을 안내하고 그냥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정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나누면서 성숙한 어른의 대화, 편안한 어른의 대화를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깊이는 뺄게요. 깊이는 빼고 우리가 모두 성숙한 어른들이니까 성숙한 어른들의 편안한 대화, 책을 매개로 한 대화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준비된 강의 이상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떤 책을 매개로 해서 성숙한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번 시즌 2에는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이 너무 특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특별하니,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할게요. 깊이 나누기의 기본 규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난 여정에도 제가 공유를 했는데, 이번 여정에 처음 참여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같이 인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오늘은 대화를 별로 나눌 게 없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말은 많지만, 그걸 내가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에 대해서 그 침묵이 통찰의 시간임을 서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설명하지 않고 책을 통해 깨달은 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주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고 그것에 관련된 지식을 때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지식을 얘기하되 우리가 읽은 그 해당 부분 또는 해당되는 그 책에 관련된 지식이 있을 경우에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나누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통찰,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서 나누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그 의견이나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아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로 서로의 생각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스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군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연습하기로 했어요. 예스, 그리고. 그런데가 아닙니다. 예스, 그리고를 우리는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진실한 한 문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이야기하거나 길게 이야기하거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 또는 단어 하나가 더 깊은 것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지킵니다. 마음성장학교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정에서는 비공개를 하기로 선택했었는데 그냥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얼마든지 블로그나 개인적인 SNS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의, 여기 참여자들 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비밀이고요. 제 이야기는 나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깊어지는 말하기인데요. 음,
우리가 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 문장 그대로 또는 그것을 지식으로 전달할 때는 그것이 지혜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만들어지는 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지식을 읽고 그것을 잠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네, 소화하는 시간. 나는이라는 문장을 넣어서 아,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이런 것을 느꼈어.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또는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읽은 책에서 이 문장이 마음에 남아.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어. 이렇게 그 주체예요. 책을 읽은 주체, 감각적으로 느끼는 주체, 생각하는 주체. 이 모든 것이 누가 그렇게 느꼈냐는 그 책임. 여러분의 느낌, 생각, 감정, 욕구에도 그 책임이 따릅니다. 리더의 생각, 감정, 욕구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가 아닌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리더인데,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여러분 다 리더시잖아요. 리더의 한마디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룹에 교회 그룹이라든지 뭐 내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룹 사람들과 아,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야 이러면서 막 아무 말이나 했다고 칠게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다 높지 않아요. 리더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말하는 게 리더야? 이러면서 예, 흉보기 시작해요. 그건 좀 이상해요, 사실은. 리더도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같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동등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리더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에 그 주체성, 주도성을 갖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책임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는 정말 그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더들끼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혜와 의식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까 나랑 비슷한 레벨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겠지? 우리가 친구인가 보다.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리더는 외로운 그 자리예요. 리더는 외로운 자리예요. 그래서 리더가 자신을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곳은 신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리더는 자신의 말과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욕구에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그 성장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여기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지? 편안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 맞게 저는 그 진행을 하고 싶어요. 이번 시즌에는. 왜냐하면, 지난 치유 여정에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을 만든 취지가 있었고, 사실 이 여장은 마음성장학교의 연구위원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 뭘 하지 하는 분들 또는 슈퍼리치를 마쳤지만 또 그 이후에 또 계속되는 성장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코치들 제가 공들여서 의식을 확장시키고 도움드렸던 그분들의 그 다음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자기가 상상했던 이상의 삶의 자리에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금 성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 홀로서기의 시간들이 필요해가지고 다들 홀로서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어떤 그 그룹도 이렇게 하나의 시즌을 지났다고 홀로서기를 하는 이 시즌으로 돌입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리더에게 끌려다녀요. 계속. 근데 우리 마음성장학교는 하나의 시즌이 끝나면 1년이 딱 지나면 정말 홀로서기의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SNS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들 제가 하던 강의들을 다 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강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빨리 시작됐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치유 여정에서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까지 그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애를 썼지만,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참여를 열심히 하시다가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끝까지 참여했던 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들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마음성장학교에 처음 오신 분 중에. 근데 그분들의 언어가, 어, 그 과정을 다 마쳤는데도 여전히 치유의 초보 단계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정에 이제 인원이 확 줄어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정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마음성장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만 있으니 이 여정을 마스터마인드 클럽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좀 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한 분 한 분의 리더, 각자 자신의 그 어떤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마스터마인드에서는 참여를 하시고 또 마음성장학교 연구원 과정이나 다른 치유 여정에서는 또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리고 밖에서도 자신의 말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표현되는 것들을 모두 다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리더십 어울리는 그런 자기 언어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이번 시간에는 그 니체의 말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면서 이 니체의 말이 이 성장 여정의 그 기본이 되는 책이기에 앞으로의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니체가 말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성장의 여정에 맞게 책을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오늘은 좀 나눌게요. 니체의 말은, 니체가 쓴 책은 아니고 여기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일본 사람이 니체의 여러 저술 중에 좋은 말들을 뽑아서 예, 정리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뽑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에 인간은 고독한 것이다. 즉, 치유의 여정을 잘 맞추면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매일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하면 돼요. 계속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비웃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입이 삐죽거려지기도 하고 아직 아닌데 이런 말이 든다면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도 알아차리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걸 알아차리게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고 기괴하고 웃기는 일인지를 알아차린다고요.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조커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게 의식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내가 너무 공허하고 고독해, 그러면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가 될 때, 그리고 멈출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눈물 나도록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되면 긍정할 수 있겠죠. 자기 삶의 빛과 그림자 모든 걸 긍정할 수 있겠죠. 니체는 결국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니? 이렇게요. 만약에 너가 너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삶을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니체의 말에는 이런 니체의 책들에서 발췌한 그 문장들인데요.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 노을,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학문, 그 다음에 선악을 넘어서 이런 책들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니체의 말이라는 책을 읽다가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읽어보고 싶다 이런 책이 있으면은 그 다음 책을 여러분이 선정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들은 짧은 시간에 후루룩 읽지 않아도 옆에 두고 조금씩 조금씩 읽으며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한 권의 책을 다 읽어냈을 때 그때의 기쁨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다음에 또 읽고 싶다. 다음에 또 언제 펼쳐 읽는 그런 인생을 두고 읽는 그런 책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니체는 그 55세에 죽었더라고요. 천재 단명을 했어요. 24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엄청난 천재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를 5세에 잃고, 그 다음에 24살에 그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하고 이런 뭐 바그너,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 교수직을 했는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런 알프스나 이탈리아 이런 시골들을 떠돌면서 이제 저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책들을 이때 다 저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니체의 철학의 핵심이 되는 영원 회귀, 위버맨시, 운명애라는 이런 개념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1년간, 무려 이 11년간이나 병 중에 머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어제 6월 5일 날 그 3년 동안 진행하던 그 소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끝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끝내기로 선택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음, 하여튼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그 결과 판결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까워서 내 인생의 시간과 그 나의 에너지, 이 모든 게 너무 아까워서, 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소송을 시작한 거는 한 번도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었던 대상에게 그,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정리해서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비난도 없고 아예 그냥 아주 팩트를 그냥 담담한 어조로 쓴 그런 진술서를 계속 냈는데 그것이 어, 법정에서는 음, 어떻게 읽혔냐면 이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저 사람은 어, 그 재산이 하나도 없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하여튼 뭐 불쌍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반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었는데, 이 모든 그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지나온 15년간의 그 애씀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나는 그, 음, 나는 그 삶에서 무너져서, 그 희생자로 마무리되어야 할 그 삶, 그 삶을 딛고 그 빛과 그 어두움, 그림자, 그 모든 것을 딛고, 하나의 사상, 존재 경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을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로 오게 되었다. 그럼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어, 내면과 외면이 아름답다. 그리고 관계를 지켜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한테는 그냥 승리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결론을 내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저도 이렇게 방랑하는 시골 마을로 떠나서 은퇴를 해서 제가 최소한의 것만 마음성장학교에 최소한의 지분만 유지한 채 저술활동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다시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특별한 말로 들렸어요.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게 저한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음, 이런 거구나. 도대체 신은 나를 얼마나 위대한 자로 봤길래 삶의 관계 문제, 이 돈의 문제까지 이렇게 엄청난 돈의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인가? 제가 만약에 몇백억의 부자라면 그냥 얘다 이러고 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네, 그렇게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달립니다. 여러분은 2026년 6월부터 달리는 김은미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은 거의 죽은 듯 명맥을 유지하면서 해온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달리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저는 그래서 다시 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 시기에 이 니체를 다시 정리하고, 우리 코치님들과 함께 니체를 다시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얼마나 특별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니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니체를 읽는 것 자체가 불경한 책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한 그 신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종교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니체는 본래의 신, 본래의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신적인 것으로의 회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제로 사망했다는 그 신학적인 주장이 아니고 또 신은 없다는 그 무신론적인 논중도 아니며 그 서구의 문명이 의지해오던 가치, 의미, 도덕의 토대를 이제는 더 이상 진심으로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진단.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썩었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본래의 신, 그 신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삶을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붕괴된 자리.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삶이 붕괴된 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삶이 40살에 한 번 붕괴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나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음, 이제 마음성장학교의 대표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15년을 걸어왔어요. 뚜벅뚜벅 계속 걸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에 이제 붕괴가 올 뻔했는데 저는 이미 위버맨 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붕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이게 뭔지 다 얘기해 드리면 이제 그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허무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니체가 말하는 그 신은 죽었다는 이 허무주의에 머무르는 그런 사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적인 가치의 토대가 사라지자 위도 아래도 없이 끝없이 물을 헤매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신이 죽었으니 이제 무엇을 믿어? 믿을 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의 삶에 대입하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인간관계 또는 회사, 뭐 이런 것이 이제 붕괴되었을 때, 그 관계가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허무함에 빠지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갈래길을 만나요. 하나는 마지막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위버맨시인데요. 하나는 마지막 인간은 뭐냐면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인간관계, 회사, 돈 이런 것이 붕괴가 되면 하나의 사람들은 마지막 인간의 길을 걸어요. 허무에 짓눌려서 안락만을 쫓는 인간. 또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며 눈을 깜빡이고 자기를 넘어서기를 포기한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인간들은 오늘 기쁜 것을 늘 선택하고 그 한 번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이제 안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위버맨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넘어서는 자.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을 준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섰을 때 신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얘기할게요. 이것은 저만 겪은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겪어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 그룹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의 인간관계 훈련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그걸 겪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는 인간관계가 분명히 이제 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바로 더 확장돼서 그 인간관계를 통과하면 더 넓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더 폭넓은 사람들,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 마음성장학교 하기 전에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의 붕괴가 있었다면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한 번의 붕괴가 있었어요. 나르시스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관계 안에서의 고통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실험, 그 다음에 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실험,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견디고 묵묵히 통과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모두 다 가면 이제 위버맨시가 될 거예요. 무너진 토대 위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G드래곤이 이번 앨범이 위버맨시예요. 사람들의 지탄과 그 그룹,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성공하니까 다 마약에 빠지고 막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사업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룹이 다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무려 8년, 8개월인가?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위버맨 씨가 되어서 나왔어요. 아마도 이 붕괴된 삶, 지드래곤도 이 붕괴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승리라고 하는 애는 마지막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그 동남아시아 막 이런 데를 떠돌면서 마약과 연루된 막 하여튼 유흥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살고 있고, 지드래곤은 위버맨 씨가 되어서 다시 8년 만에 등장을 했어요. 무너진 삶의 토대 위에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주어지던 의미가 사라졌으니 이제 뭐해요?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내 삶을 내가 긍정하며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는 그런 존재, 위버맨시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니체는 그 정신의 세계를 이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낙타의 단계,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이 세 개의 단계를 모두 거치면 위버맨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낙타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지 보세요. 낙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낙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전 인류로 봤을 때. 낙타는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존재들. 그런데 이 낙타의 삶을 사는 것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낙타의 삶을 살다가 죽어요. 나는 해야 한다라는 역할, 의무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그 짐, 가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 지나가는 삶, 인생. 그러니 낙타는 참고 인내하는 인간의 삶인데요. 이 낙타는 스스로 짐을 짊어진다라기보다는 누군가 지워줘요, 짐을.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음, 다른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낙타는 주도성,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그 짊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타율적인 삶을 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자율적으로 짊어지는 짐이라 할지라도 이 낙타의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내가 짐을 지고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건데 이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낙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자는 뭐냐? 사자는 쟁취하는 삶이에요. 사자는 쟁취하는 삶인데 나는 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이제 사자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자.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 어떤 체제나 누군가 지어준 질문에 맞서서,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노,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이제 낡은 가치를 거부하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로 나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이제 무엇도 거칠 것이 없는, 무엇도 거칠 것이 없는 자기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여기 보면은 순진무구, 순진무구한 망각인데요. 이 사람은 아무리 고통이 와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저도 그게 빡 왔을 때,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와, 나 이제야 비로소 모든 과정을 통과했구나. 그런데 몰라요. 또 다른 어떤 것이 또 더 큰 덩치로 버티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한 번 웃죠, 뭐. 인생은 어차피 그냥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너무 버거울 땐 잠시 웅크려 있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위버맨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이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삶을 통과하는 이 과정 안에서 영원 회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또 얘기해요. 영원 회귀. 영원 회귀는 뭐냐면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해서 이 영원 회귀인데요. 네가 살아온 이 삶을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또는 지금 기쁘다면 그 기쁨을 계속 반복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또 삶을 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긍정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즐거운 학문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회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네 삶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사랑하고 있니? 또는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니? 즉,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니? 너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고 지금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 회귀는 끝나는가? 예,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융의 심리학하고도 일치되는 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삶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실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은 나의 영혼을 수련하기 위해서 다가온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기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러한 지점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실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구나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이걸 또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반복하지 않게 되면 이 영혼 회귀가 이 생에서의 영혼 회귀가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혼 회귀, 그 지옥을 계속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명애라고 표현하는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되겠죠?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운명이에요. 우리 삶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 출생에 대한 출생의 비밀, 그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어떤 상처와 실패와 상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관계의 아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이거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지만 이미 내 삶에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것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아모르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 전체에서도 아무것도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그냥 지금 이대로 다 좋아. 아무것도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내 삶의 빛과 그림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아모르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견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시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외롭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결국 그것이 바로, 니체가 이야기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여정이 일련의 여정들이 이제 내 삶이 붕괴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마지막 인간을 선택할 것인지 위버맨 시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그리고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삶이 붕괴된 그 마흔에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그 시기에, 돈은 내가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선택하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짐을 한 번에 벗어 던질 수 있었어요. 짐을 져야만 하는 했던 그 시기에 짐을 안 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를 찾기 시작했고, 생존의 삶에 허덕이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삶과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명제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런 신념들에 빠져 있을 때,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 누가 그런 건데요? 내가 그런 거죠. 삶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명제들, 그 신념들, 그것을 선택하면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낙타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금은 아니야. 삶은 어차피 이래.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삶은 언제나 내가 의식하고 선택하면 그때부터 다른 삶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험이 가능한 부분에서 실험을 계속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영원획이 될 것 같았던 내 삶의 악순환들이 끝나요. 내가 어떤 것을 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끝나요. 영원 회귀가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좋아. 이렇게 살아낸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되면 그게 끝나요. 그럼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아모르 파티. 이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 사랑이 그 답이에요. 영원회귀와 운명회. 그래서 이 삶이 아주 작은 순간 하나까지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면 너는 이 삶을 다시 선택할 것인가?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그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여기에 막 주름이 막 잡혀갖고 한 20년은 한꺼번에 늙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마흔은 마치 60살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 그 삶의 그 작은 디테일까지 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다시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협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나는 내 삶을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삶을 원망으로만 해석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통과해서 더 깊은 나로 살아가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한 사람의 성장이면서 이것이 니체가 얘기했던 그 고귀한 삶으로 들어가는 위버맨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또는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여기에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니체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버맨시, 성장의 3단계, 낙타, 사자, 어린아이, 그리고 영원 회귀, 운명의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음,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니체를 이야기한 이유는 앞으로 책을 읽어 나갈 때, 이 성장 여정에서 책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코치님들은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주체, 삶이 무너진 자리에 나를 선택하고 내가 자기 자신을 깨워서 위버맨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 한 권 한 권의 책을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래요.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엄마 근데 왜 니체를 왜 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치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성장 여정을 시작할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성장은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는, 어,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제 내 책임하에 두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는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거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그런 삶을 끝내지 않으면 성장의 삶을 살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여정에서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어 나갈 때 그 의식을 민감하게 가지면서 스스로 우리가 그 치유 여정의 첫 번째 때 불평하지 않기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멈출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성장도 그 불평, 불만 그 위에 이제 온전히 의식하면서 사는 나. 그것을 둘 때 성장은 비로소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리더로서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고 세워나갈 그런 리더로서 또 이미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로서의 그 리더십에 필요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니체를 이번 여정에 우리가 이 여정을 이끌어가는 그 근간에 오늘 얘기했던 이 니체의 여러 가지 생각들, 철학들이 바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불평하고 불만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직도 불평불만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좀 다른 거야. 그건 나는 의식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불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내가 막 무의식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불평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부터 불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른 거야. 얘기를 했어요. 네. 불평불만은 언제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나도 언제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의식하고, 아,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또는 내 영혼의 친구, 소울메이트를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또는 그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들의 연약함에 이 나의 불평불만이 더해졌을 때 이것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자리에서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러니 늘 의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코치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나누고 싶은 한마디씩 우리 10분, 5분간만 쉬었다 올까요? 5분만?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인데요.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요번 여정에는 모두 해서 저까지 해서 10분이에요. 10분이니까 이제, 이제 요번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읽으면서 이제 단톡방에서 릴레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눔 시간에는 책을 읽고 와서 각자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그 첫 번째 여장, 성장 여정에 대해서 우리 코치님 요거 이렇게 만드셨네요, 성장. 와, 자, 성장 여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니체를 첫 번째에다 두고 이렇게 강의 나눠드렸는데 어떤 생각들 갖고 이번 여정에 참여하시는지와 또 오늘 오픈 특강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네, 먼저, 네, 송희정 코치님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좀 하고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자, 해보세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네. 아, 네. 자기소개 할까요? 자기소개도 하고, 뭐, 겸사겸사 다 하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그 다음에 이번 여정에 대한 뭐, 목표, 기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렇게 할까요? 네. 음, 네. 저는 울산에서 힐링원회를 하고 있는 송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음, 네. 뭐, 치유 과정에서 그 굉장히 흡족하고, 흡족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도 이게 표현력이 좀 그렇지만, 어, 어, 이게 나를 이 치유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어, 느꼈어요. 느끼고, 또, 마음 성장을 올 때마다, 또 대표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어, 뭔가 제 삶과 연결해서 하는 통찰이 있었고 또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경험을 많이 했기에 이번 성장 과정에서 나는 또 물론 그런 경험을 또 하겠죠. 그걸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그래서 음, 어떠한 큰 목적, 나는 이걸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늘 근데 어떤 목적이 별로, 맨날 목적을 물으시는데, 목적이 별로 없어요. 목적이 목적이 없, 있잖아요, 누구보다.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결과가 나타나요. 음, 목적을 이룬 사람처럼 결과가 늘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적을 숨기고 온 게 아니라 목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룬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음, 정말로 진실하게 저는 목적이 그냥 좋아서 하고 음, 이 과정을 하면 나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라는 희망감과 음. 기대감이 가장 커요. 그게 그리고 목적이네요.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 네. 네, 그건 내면적이라 보여지지 않는 것인 건데, 실제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외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보여진다는 게 가장 음, 놀라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 그 낙타의 삶에서 그 사자의 삶으로 저는 마음성장학교와 함께하며 음, 그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음, 사자의 삶에 이렇게 머무르며
나는 해야만 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거의 막 2주간이 음, 걱정스럽고 거부감이 생기고 막 다시 말을 번복할까 봐 이런 생각도 막 했고 했는데 나는 하고자 한다라는 말로 바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걱정 거부감들이 좀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삶이 또 여기서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삶을 긍정한다라고 늘 말했지만,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삶을 긍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깨달으면서 나는 할 거다. 난 내가 할 거다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어, 어, 또 다음 단계로 나가야겠다. 나갈 수 있다. 네, 나는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삶을 긍정하는 힐링원의 인데, 네. 그 삶을 긍정한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긍정한다 그러면 좋은 것만 선택하잖아요. 좋은 선택만 하면 이제 긍정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리더들은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긍정하는 그 단계로 우리가 진입합시다. 네. 그래요. 자, 송수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자 청년들의 마음 멘토 코치로 살아가고 있는 송수현입니다. 네. 저도 치유 여정 참석하고 이제 성장 여정까지 이제 왔는데 치유 여정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그 책이 내 그냥 줄글로 글이요, 이건 검은 건 글씨요, 흰건 종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걸로 읽는다는 게 이것이구나라는 거를 경험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또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개인 일정으로 제가 또 원하던 대로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성장의 여정에서는 내가 좀 더 의식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모임에 함께 하면서 이 나눔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또 성장하고 싶다. 성장은 무엇일까? 이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됐고요. 오늘 이제 대표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 저를 사자의 갈림길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나 지금 사자의 갈림길에 있구나. 지금 낙타에서 연구위원과 이런 걸 통해서 난 이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로 갈 것이냐, 다시 회귀해서 낙타로 갈 것이냐, 여기서 내가 이제 주도성과 선택의 문제의 갈림길에 있구나 해서 사자의 갈림길이다 이런 좀 인사이트도 있으면서 어린아이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고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막 이렇게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할 때, 내 아빠는 부자고 다 있고, 그럼 이 땅의 것이 다 내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이거 다 내 건데 왜 나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근데 문득, 그러면은 내 아빠는 나한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할까라고 할 때 그냥 한마디가 너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 너 삶의 목적은 사랑이야. 이런 음, 그냥 좀 생각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음,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우선은 먼저는 내 삶을 사랑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자꾸 외부에 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꾸 뭔가 주려고 하기보단 내가 나한테 줄 때 자연스럽게 외부에도 흘러가겠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서 네, 의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 한 문장이 오늘 저에게 좀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아빠가 있는데. 왜?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삶을 사는데 핵심은 순종이에요. 뭐냐면 말씀으로 벌써 다 듣고 마음속에 내면에서 울림도 있었는데 결국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한 걸음을 안 내딛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이 가르쳐 준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면 마지막 한 걸음에 그걸 못하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한번 작은 부분에서 계속 순종을 연습해보는 우리 송세영 코치님에게 특별히 드리는 미션이에요. 워낙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니까 그 작은 걸음에서의 순종을 한번 계속 연습하고 실험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정말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 자, 정명호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에서 마음안전연구소를 하자고 선포한 정영옥입니다. 네. 음, 저는 이 시간 보면서 계속 치유의 과정을 계속 연상하게 됐어요. 전 음, 제가 치유 과정을 하면서도 제가 치유받고 있다는 생각을 좀 못 가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그 과정이 모두가 나한테 치유였구나 생각하고 저도 인생에서 정말 겪지 않아야 될 거를 한번 겪었던 음,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도도 신도 필요 없었어요. 음. 신도 저한테는 뭐 그럴 는 정도여서 죽었다네요. 그야말로. 예, 신은 죽었다였어.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 저한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크게 쓰이려고 해. 이 소리만 너무 들었지. 그게 저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에서야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들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그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치유의 단계였구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서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에, 선포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느끼게 되고, 리더자로 살면서도 리더의 역할을 못했었구나. 음, 그래서, 리더자의 정말 참된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떤 거를 수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얻은 인사이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가 좀 기대됩니다. 성장할 저의 모습이.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금세 이렇게 만드셨군요. 네. 코치님, 음, 그 어려움 덕분에 인간관계가 확 넓어졌죠. 이렇게. 네. 안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고. 어, 약간 저도 그랬답니다. 자, 정혜원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정혜원입니다. 네. 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음, 음, 마음성장학교를 알게 된 거는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 등록하기 전에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어요. 선생님, 저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말씀하셔서 자세히 보니 대표님께서 의식의 성장을 돕는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의식을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의식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선생님 이거 들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됐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좀,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저희 이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를. 음. 그러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지금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 무슨 독서죠? 선생님? 마스터마인드 아, 북클럽? 네네,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인데 생존 독서를 처음에 제가 사서 한번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책 속에 제가 읽었던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런 책을 읽었고 저도 같이 읽었는데 성장한 모습 있잖아요. 대표님의 지금 성장하는 네, 모습. 네. 책을 어떻게 읽으셨지 궁금한 거예요. 음, 그래서 치유 과정은 이미 지나가서 음,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성장 과정부터 같이 읽어야겠다. 아니 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방법들을 느끼고 깨닫고 하면은 학생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수업 오늘 첫 시간 들으면서
어, 책을 많이 읽기보다 어쩌면 책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은 일들을 책을 통해서 읽지만 그 책을 삶 속에서 완전하게 녹여내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더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읽으면서 또 나누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에게 또 간접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자, 재밌게 합시다, 우리.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조은재 코치님. 우리 코치님 피곤하세요, 오늘? 네, 이틀간 엄청난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셨구나. 네. 어제 음. 잠깐 나누고 싶어서 하는데 어제 그 토지사용 승낙서 주식가스 어, 때문에 그거를 봤는데 네. 93%는 받았어요. 근데 음. 8%밖에 안 되는 그 도로 소유주 두 분의 아, 분이 500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도 세상에. 해줘도 되는데 그냥 아, 찍어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서울에 계셔서 제가 이제 아침에 네. 갔습니다. 주소가 다 등부등본에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음, 시간만 늘어지겠다. 그럴 때는 움직여야 될 때가 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네. 이렇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결국 350으로 이제 해결이 어, 됐는데 350 드린 거예요, 두 분한테? 아니, 두 분 아버지와 아, 딸인데 아버지, 딸이. 중간에 그 브로커인지 하여튼 뭐가 네, 막 네, 그러면서 네. 제가 갑자기 아, 힘들어졌는데 음, 이 얘기를 하는 건 네. 이렇게 뭔가 계속 음, 생각하고 연락해봐야지 알아봐야지 음,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그래 주인을 만나서 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음, 나는 시간이 없으니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고 무작정 갔더니 이제 뭐라 했는데 네. 결국 그런 순간들이 직관적으로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 제가 같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할게요. 우리 코치님이 네,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연구소. 원래 숲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데,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고 숲에 대한 전문가셔서 그 숲 어린이집과 별개로 개인 이제 연구소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송혜정 코치님도 내년에 올리죠? 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런 일이 있군요. 이게 도로 지붕 같은 거, 그렇게 막 진짜 요구하는구나. 정말 세상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공사 다 되면 우리 놀러 갈 거예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 와서 이제 포스팅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슈퍼리치들과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랬군요. 한 2달이나 더 걸려야 될 것 두 같고요. 달 정도 더 있어야 그래서 돼요.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전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오늘 이걸, 갑자기 뭐가 퍼뜩하면서 어, 네, 이렇게 코치님들이 저를 불러주셨나 봐요. 다행이다. 맞아. 네, 했더니 7시가 좀 지난 네,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도 안 네, 늦으셨는데 거의, 네, 그죠? 네,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음, 이제, 어, 저는 용인에서 어린이집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음, 저는 이번 여정의 목표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환갑이 다 돼 갔지만 사람은 늘 내가 배웠던 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데 그 뭐 어떤 시간보다도 김우미 대표님과의 시간이 저한테는 자극이 되고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이 대표님 하시는 이 성장 여정에 함께하게 된 목적이고요. 오늘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공허, 실패,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그런 나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런 나를 어, 해내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나 의식 성장이 저한테는 오늘 또 다른 큰 배움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코치님이 집을 이제 지으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이제 또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있다. 집 짓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한 명 생겼다. 이런 게 또 감사합니다. 자, 이주희 코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직장 다니고 있는 창조 코치입니다. 네, 치유 과정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성장 과정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위버맨시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고 또 반복되는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 너머에 좀 자유롭게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코치님. 자, 다음은 우리 박정성 코치님. 네, 갓브레슈라고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맨날. 아, 아, 아. 네. 네, 저는 교회 사모이기도 하고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성장 과정의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을 참여한 이유 목적은 그냥 그 치유 과정에서부터 저는 좀 어, 많은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치유 과정에 이렇게 이 딱 정시간에 많이 참여는 못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것들을 어, 그대로 배웠고 또 이제 이 성장 과정에서도 어, 그냥 이렇게 책을 제가 그냥 읽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 통찰 거기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이렇게 띵띵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혼자 책을 읽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됐고 오늘 이 책 니체의 말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깨달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번도 제가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아까 이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서 좀 스스로에게 제가 저에게 좀 물어봤던 시간인 것 같아서 정말 나는 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에 아까 대표님은 그렇다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선뜻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이렇게 와닿았던 것은 또 그 위버맨 씨가 이렇게 되게 와닿았어서 저도 이렇게 삶에 무너진 토대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의 그 가치를 창조해가는 인간으로 그래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인간으로 있지는 않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저는 다는 아직은 못 읽었고 이제 그래도 한 중간 이상은 읽었는데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말에 보면 자기 자신을 존경하라는 그 말이 그 자신에 대해서 그 나오잖아요. 그 말이 오늘 또 대표님 그 말씀처럼 결국은 자신을 그 사랑하는 거 그것이 신이 그 붕괴된 자리가 결국 삶이 붕괴된 자리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신을 만나게 되고 또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죽은 자리, 삶이 붕괴된 자리야말로 정말 신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또 인간을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자기가 아닌 타인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얻게 되는 소득은,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은 더 넓은 관계로 확장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죠. 인간을 저주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러 다양한 인간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은 더 풍성한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 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고 내 안의 연약함도 그 밖으로 보여지는 그 존재들을 통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코치님들이 다 코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시니까 정말 자기계발서들로 쫙 채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좀 다른 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정에 있는 책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음 책은 제가 잠깐 좀 추가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거는 빼고, 아까 이제 지금 우리 박경선 코치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박정선 코치님 얘기해 주신 거 제가 적어 왔어요. 오늘 사실 저도.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고, 이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그 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해냈을 때만, 우리의 성취가 있을 때만 우리를 존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존경하라.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위는 하지 않게 된다. 먼저 자신을 존경하라. 여기서 악한 일은, 여러분은 악한 일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갖고 있겠죠. 이게 악한 거야, 라고 하겠죠. 저는, 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꾸, 어, 그 원망과 비난 속에 빠져드는 거, 그게 저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용서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용서는 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계속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저는 그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지 않는 거,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저는 매우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악함이 무엇인지 한번 한 달 동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악함으로부터, 그 악한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되게 삶이 편안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자신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해요. 존중도 아니고 존경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그 허락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코치님, 우리 송세영 코치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네, 스스로를 기뻐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도서는 마인드셋인데요. 제가 이 책을 성장의 여정에서 고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강사이고 또 마음성장학교 코치인데 이 책은 그 성장과 관련된 매우 좋은 강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읽으세요. 요번 6월 달은 제가 오늘 니체의 말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오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을 빌어서 니체의 이 책을 같이 풀어놓은 거고, 우리 요번 6월 달에는 이제, 그, 니체의 말, 이 책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니체의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톡에다가 지금까지와 같이 매일, 자기가
읽은 문장 또는 공유하고 싶은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성찰을 올리시고 우리는 침묵 동행을 하고 이모지나 이렇게 하트 뭐 이런 걸로 서로 반응하면서 침묵 동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여정을 하는 동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으면 또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음, 침묵 동행 하지 말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제가 왜 침묵 동행을 하냐면 모두 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막 써지는데 누구에겐 또 써지지 않고 이러면은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눈으로 보고 거기에 마음을 전하는 하트 이모지를 남기고 이런 침묵 동행을 하고 한 달 동안 축적해 놓았던 것을 만나는 날, 다음 7월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매우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읽으면서 리더의 책 읽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아마 이 문장들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런 생각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한 바닥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어, 자신의 언어로 다시 이 문장들을 한번 몇 줄로 요약을 한다든지 또는 필사할 부분이 있다면 아, 그래, 이건 너무 좋은 문장이야 하고 한번 필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책을 노트처럼 쓰시면 돼요. 제가 한 거 몇 개 보여드리면, 저는,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이렇게 막 써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래요. 네,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도 막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 책은 누구나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저만 갖고 있는 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저술을 한다거나 내가 책을 쓴다거나 할 때,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했지 해서 이게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 되게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책 읽으면서 노트처럼 우리 지난번에 시집 읽을 때도 옆에다 이렇게 시를 썼거든요. 치유 여정에서. 그것처럼 이것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해서 이미 지혜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한번 니체에게 배우면서 니체의 어법대로 나의 지혜를 한번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강의할 때 아, 이 니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정혜원 코치님이 얘기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은 책을 읽었어도 제 삶을 녹여서 제 삶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 줄 한 줄을 써 보면은 니체가 안 다룬 영역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부분을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강의를 하실 때 내 말에 더 힘이 아, 내가 이런 지혜를 이미 나도 깨달았구나. 나한테도 이런 지혜가 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 한 권 읽으면서. 그래서 강의하실 때 내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니체의 말을 이렇게 강의에다가 강의 자료에 이런 니체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쓰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나의 말에 신뢰를 더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 말이야, 내가 다 했어.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강의에 많은 부분이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냥 뭐, 니체가 이런 말 했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니체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분의 권위에 기대어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그들도 아마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미 지혜로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이 발화 단계까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훈련이 안 돼서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거 보잖아요. 아,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좀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근데 우리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 지혜가 생겼는데 그게 발화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지혜로 만들어지기가 또 어렵거든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의 경험을 지혜로 이렇게 한번 끄적끄적 해서 한번 남겨보시고 나중에 두고두고 또 사용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몇 장 조금 남았는데요. 그거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함께 나누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SNS에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을 공유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여정을 밖에서 보는 우리 마음성장학교 코치들은 우리가 대표로 이 여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정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영향력이 전해져서 아, 이런 생각들 하시는구나. 나도 이 책 사서 읽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저는 좋겠어요. 지난 치유 여정을 할 때도 우리 코치님들과 함께 나눈 여정을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 공유하니까 우리 코치님들 중에서는 그 책을 사서 읽고 개인적인 시간을 또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SNS에 공유를 많이 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여정은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또 마음성장학교, 한국마음성장 코칭센터, 김은미 대표 이렇게 이제 해시태그를 이런 거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는 의미 없는 몸짓인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작업들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되면 좋겠고 이 여정을 마칠 때는 또 성장 여정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거예요.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여정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유 여정과 성장 여정, 그리고 성공, 뭐 선한 영향력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여정은 제가 한 번만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이 그 여정을 하면서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또 독서 모임을 개인적으로 시작하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코치님들 중에는, 음, 개인적으로 치유 여정을 하면서 자기가 또 독서 모임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는 어떨까, 독서 모임을 하는 건 또 어떨까, 이렇게 좀 경험을 하셨는데,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하신 사람들처럼 이러한 깊이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오늘 안 오셨는데, 네,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죠. 또 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스터마인드 북클럽을 하시면서 내가 경험되는 것들,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코치님들 깊이 있는 이야기들, 진실한 마음들 나눠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인문학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유와 성장, 성공,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런 여정들에서 자기계발서들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바로 적용하면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기계발서 중에 지금 제가 읽는 종류의 자기계발서를 우리 이제 먼저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읽어봐라 라고 줬을 때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왜 좋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책에는 그 읽을 적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성장 여정에서는 자기계발서 또 이런 인문학을 맛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다이제스트 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의미 있는 책을 원전을 읽어보는 그 문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읽을 책은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자기계발서고, 그 다음에는 또 돈에 대한 책도 제가 좀 넣어놨어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인문학 책, 헤르만 헤세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상처 입은 치유장가, 뭐,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그, 세븐 헤빗도 이렇게 있어서, 그 성장의
그 골고루 성장을 이렇게 골고루 좀 이렇게 어, 여러 부분의 성장을 같이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이번 여정에 구성을 했습니다. 코치님들이 책을 읽어 나가시다가 나 이거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났는데 이건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이런 거는 지난 여정에서도 우리 PPT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PPT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나 이거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눠주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PPT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다양한 AI가 있어서 그런 거 활용해서 만드시고 제가 보니까 제미나이에서 PPT를 만들면 그거를 캔바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되게 가능하더라고요. 제미나이 맞죠? 네. 제미나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만들면 캔바에서 수정이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이제 아이디어 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좀 나눠주시면은 또 풍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전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우리 이제 이 마스터마인드는 우리 이 배경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코치님처럼 이렇게 성장 여정 이렇게 해도 좋네요. 마스터마인드 성장 여정. 제가 이 배경을 또 성장 여정 배경을 하나 그러면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여정을 할 때는 그렇게 찍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지금 우리 비디오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사진 하나만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장 여정을 또 6개월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제가 또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달린다고 그랬는데, 다시 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정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저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는 지난 치유 여정에서도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사람들과 오프라인으로 좀 한번 모이면 좋겠는데, 6개월 여정 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네, 우리 언제 한번, 네, 모이라 그러면 못 모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모입시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자, 잘 찍혔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찍을까요? 보험 들으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하트 같이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잘 찍어졌습니다. 자, 네. 토요일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산책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부탁이 아니고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우리 한 번의 여정 끝날 때마다 우리 그 송차 쓰잖아요. 그거를, 카페에다가 간단한 성차를 하나씩, 너무 길지 않아도 돼요. 간단한 성차를 하나씩 남겨주세요. 네.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페. 거기다가 매 차시마다 간단한 성차를 하나씩 남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